제2화 낭떠러지. 고개를 돌리자 따라오는 몇몇 아이들이 보였다. 숨을 크게 들여마시고는 다시 속도를 올려 앞으로 나아갔다. 젖먹던 힘까지 쥐어짰으나 여전히 앞에 있는 아이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눈앞에는 해가 정중앙으로 향하는 것과 무열이 이미 거대한 암벽 끝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다. 낭떠러지 정상에는 10개의 밧줄이 내려와 있었고 밧줄 위에는 주먹만한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 무열은 지금 그중 하나를 골라서 천천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한립은 무열을 보면서 조금 의기소침해졌다. 그는 자신이 앞에 아이들을 쫓아갈 수도 없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팔꿈치 쪽의 상처가 매우 뜨겁게 아파왔고 온몸에 힘이 없어지면서 암석을 잡고 있던 손이 떨려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한립은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거렸다. 온몸을 바짝 붙여 움직이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잠시 후 마음의 평안을 찾은 한립은 눈앞에 튀어나와 있는 돌을 잡았고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밑에는 사형이 무릎을 반쯤 꿇은 채로 두 손을 벌려 자칫 한립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다시 앞으로 이동했고 낭떠러지에 걸린 밧줄을 향해 계속해서 올라갔다. 드디어 비어있는 밧줄에 도착했다. 하지만 해는 이미 하늘 정중앙에 도착해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뒤의 돌벽에도 몇몇 아이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자신과 똑같이 이미 마지막 한 줌의 힘까지 다 쓴 것 같았다. 한립은 자신이 이번 시험을 너무 얕봤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정오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는 이미 굳어버린 두 손을 뻗어 천천히 밧줄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얼마 지나서 한립은 몸이 살짝 가벼워지며 온몸이 갑자기 자동으로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을 뒤따르던 사형이 한 손으로 자신을 안고 다른 한 손과 두 발로 민첩하게 암벽을 올라가고 있었다. 한립은 동시에 정중앙에 있는 해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산 정상에 도착하자 눈앞에는 6명의 아이들이 한쪽에서 쉬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무열이 한 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무열 옆에는 안당주와 이호식이 있었고 그 두 사람 뒤로는 많은 수의 사람과 사형들이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모든 아이들이 올라왔고 안당주는 앞으로 한 발 나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번 합격자는 모두 7명이다. 그중 6명은 본당 백단당에 들어가서 정식 본문의 내부 문파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착한 무열은 걸출한 모습을 보였기에 바로 칠색당으로 가서 절기를 배울 것이다. 안당주는 고개를 돌려 도포를 입은 늙은이를 보았고 그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안당주는 몇몇 아이들을 살핀 뒤 오른손으로 자신의 턱을 가볍게 만지고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말을 이었다. 장석철, 한립, 두 사람은 이리 나오너라. 두 사람은 비록 제 시간에 정상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매우 특출한 모습을 보였기에 무예를 연마할 때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너희 2명은 먼저 조교들과 기초를 쌓고 반년 후에 다시 시험을 보겠다. 합격하면 정식 내부 문파의 제자가 될 것이고 불합격한다면 외부 문파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호식, 나머지 아이들은 은전 몇 푼 나눠주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게. 안당주는 남은 아이들을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예, 당주님. 이호식은 한 발짝 몸을 쉬이고 명을 받아들였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갔다. 장균, 우성명,
너희 둘은 통과한 아이들을 데리고 본당으로 가서 각자 부당주와 이조교에게 데려다 주거라. 두 사람이 나와서 당주의 명을 받았고 아이들은 두 조로 나눠져 아래로 내려갔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자신을 뒤따라오던 사형 장균이었다. 하산을 하고 있을 때 한립은 참지 못하고 무열을 보았다. 그는 아직도 노인과 말을 하며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와 너희들은 달라. 저 애는 칠색당으로 가는 핵심 제자가 될 거야. 그가 수련을 마치고 나오면 최소한 호법의 신분을 얻게 되겠지. 다른 사형이 마치 한립의 마음속 의문을 알아챈 듯 바로 답을 해주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담겨 있었다. 그것도 결국 사촌 누나의 덕을 본 것일 거야. 만약 저 녀석의 사촌 누나가 부문주의 부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들어왔겠어? 나이도 이미 입문 조건을 넘겼는데 말이야. 장균, 네가 진짜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구만. 부문주가 우리들 마음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이야? 만약 다른 동문에게 말했다간 너나 나나 징벌을 면치 못할 거야. 두 사형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사방을 둘러보았고 아이들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안심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나무가 무성한 숲을 지났을 때 숲 안에서 천천히 한 노인이 나왔다. 이 노인은 키가 크고 매우 말랐으며 하얀 머리는 어깨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노인을 본 두 사형은 급하게 앞으로 나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예를 갖추었다. 문대인 안녕하셨습니까?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는지요? 차가운 장균의 표정은 어느새 존경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 녀석들이 금방 산을 오른 새로운 제자들인가? 노인은 흘러나오는 기침을 멈추고는 쉰 목소리로 천천히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중 6명이 정식 제자이고 나머지 2명은 기명 제자입니다. 장균이 자세하게 대답했다. 내가 지금 일손이 부족하네. 약을 제조하는 아이와 채집하는 아이가 필요하니 2명의 아이를 데려가겠네. 문대인은 마음대로 2명을 골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킨 사람은 바로 기명 제자로 지명된 한립과 장석철이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어서 문대인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뭐하느냐? 문대인에게 가르침을 받다니 영광인 줄 알거라. 두 사형은 노인의 말에 장단을 맞추며 아이들을 쳐다보고는 소리쳤다. 노인은 곧장 두 사람을 데리고 천천히 숲 안의 작은 길로 들어갔고 동쪽으로 한 번, 서쪽으로 한 번 돌았다. 숲에서 빠져나오자 눈앞이 갑자기 밝아졌다. 그 앞에는 푸른색의 생기 가득한 작은 들판과 처소가 있었다. 노인이 머무는 처소로 들어가니 정원 한쪽에는 다양한 약초들이 심어져 있었고 열몇 채 크고 작은 방들이 서로 이어져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들어온 입구 말고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이곳은 신수골이다. 산골 내부 문파 제자를 제외하고는 외부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않지. 지금부터 너희 둘은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시험을 치르느라 고단할 테니 먼저 쉬었다가 저녁에 나를 다시 찾아오너라. 너희들이 할 일을 알려주마. 노인은 그들이 머물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은 나를 문장노라 부르면 된다. 문대인이라고 해도 되고. 말을 마친 문대인은 두 사람을 놔두고 기침을 하며 그곳에서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갔다. 문대인이 들어가자 한립은 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쓰러지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일어나! 일어나 봐! 어디선가 희미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꿈속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르는 소리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그동안의 긴장과 피로 때문인지 눈을 떠보려 했지만 쇳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웠다. 졸린 눈을 비비며 눈을 뜨자 눈앞에는 거대한 얼굴이 한립을 바라보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바로 자신과 함께 이곳에 온 장석철이었다. 해가 저물었어. 문대인께 갈 시간이야. 한립이 멍하게 있자 장석철이 아직 뜨거운 김이 나는 만두를 건넸다. 먹을 건 어디서 찾은 거야? 여기서 일하는 분이 가져다 주셨어. 하루에 2번씩 이곳에 와서 문대인의 끼니를 챙겨주시는 모양이야. 장석철이 한립을 향해 소박하면서도 맑은 웃음을 보였다. 만두를 보자 한립은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다. 배가 고파서인지 서너 입 만에 만두 1개를 먹어치웠다. 2개의 커다란 만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늦겠다. 다 먹었으면 어서 가자. 장석철이 재촉하자 한립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시간을 어림잡아 보았다. 해가 저물어 이제 어둠이 밖을 채우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장석철과 한립은 문대인이 머무는 방 앞에 이르렀다. 대인님! 문대인님! 번갈아가며 2번 더 기척을 내었지만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2 사람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을 열자 그들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그곳은 방이라기보다는 작은 서책방과 같았다. 사방이 서책으로 빼곡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 서책들 사이에 문대인이 있었다.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듯했다. 한립과 장석철은 그런 문대인의 모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문대인이 아는 체 할 때까지 장승처럼 서 있어야 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한립은 좀이 쑤셔왔다. 몸이 베베 꼬이고 다리가 아파와 주저앉고 싶었다. 그들은 힘든 시험을 치르긴 했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였다. 그제야 문대인은 책을 덮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2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찻잔을 들어 몇 모금 마시고는 드디어 입을 떼었다. 너희 2 사람은 오늘부터 나의 기명 제자가 되었느니라. 내일부터 너희에게 약초를 구하고 약을 다리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또한 사람을 구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의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절대 너희에게 무공을 가르칠 일은 없을 것이다. 문대인은 차가운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몸을 수련하고 품성을 수양하는 구결을 알려줄 것이다. 비록 적을 물리치도록 해줄 수는 없지만 너희의 정신과 몸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래도 정말 너희가 무공을 배우고 싶다면 다른 교관에게 배울 수 있도록 허락은 해주마. 허나 반년 후에 치르는 시험에는 내가 알려준 수련에 대해서만 치를 것이다. 만약 합격하지 못하면 문파 밖으로 나가 외문 제자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느냐? 네,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한립과 장석철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대인은 구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듯했다. 다행이구나.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너라. 대답을 들은 문대인은 그들에게 나가라고 손짓하며 다시 서책을 보기 시작했다. 한립은 나가면서 문대인의 책을 힐끔 살펴보았지만 서책에 3개의 큰 검은 글자가 써 있다는 것밖에 알아내지 못했다. 처음으로 글자를 모른다는 사실이 답답하고 분했다. 한립은 며칠 동안 줄곧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이 드디어 7연문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기명 제자지만 반년 후에 시험만 통과한다면 정식 제자가 될 수 있고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외문 제자가 될 수 있었다.